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을 풀로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마도 지난 6월에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주말에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닐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주말에 바빠졌을까 좀 의아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는 일이 호텔리어라 또 그 전에는 호텔 안에 또 우리 가족이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안에 살면서 이게 아빠라는 존재는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였고, 항상 뭐 저녁은 물론이고 이제 아침이나 점심도 같이 먹을 경우가 많았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항상 가까이 있는 존재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미주은이라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빠진 아빠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주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나이인데 제가 함께 해주시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아무튼 뭐 아빠로서의 역할, 그리고 뭐 지금 직장도 다니지만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의 책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면서요, 4월 5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Dow Futures jump more than 100 points after blowout jobs report. 다우존즈의 퓨처스,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주가가 지금 점프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잡스 레포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초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창출된 잡이 몇 개 정도 되고,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 정도의 지금 컨트롤이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김없이 이 레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날 논팜 페이롤, 그러니까 그 농업 쪽의 페이롤은 빼고요. 농업 쪽의 고용 지수는 빼고 나머지 산업만 지금 통계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3월달 통계가 총 91만 6천 개의 잡이 더 생겼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수치였고요. 왜냐하면 예상은 지금 67만 5천 개가 더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91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요, 6%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4%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완전 고용, 그래서 정상적인 고용 상태를 4%로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6%라는 그 실업률은 지금 상당히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뭐 S&P 500이 지금 4천을 돌파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 은행들 그리고 투자 기관들에서 2021년에 과연 주식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전망치를 다 한 번씩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S&P 500이 될 것 같고요. 2021년 말 12월 말이 되면 S&P 500 지금 현재 4천 정도를 찍고 있는데요. 이 4천이라는 주가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수치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지금 4천인데 3,800으로 오히려 1년 동안 200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기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지금 3,800을 보고 있고요. CT도 마찬가지로 3,800으로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3,900이고요. 뭐 도이치뱅크도 3,950,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4,000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USB 스위스 은행이죠. 4,250,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4,300, 골드만삭스가 4,300이고요. 가장 좋은 지금 수치, 가장 좋은 전망을 내놓는 투자 기관은 JP 모간 체이스가 4,400. 지금 현재 주가에서 S&P 500이 1년 동안 한 1년은 아니죠.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은 거죠, 사실. 이제 9개월 동안 약 1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특이할 만한 상황은요. 밑으로 떨어져도 사실 10%가 되지 않는 수치고요. 4,000에서 3,800을 간다는 것은 5% 정도 지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200포인트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10%, 따라서 많은 폭의 변동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문 기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Tailwinds for airlines as CDC updates travel guidance. 테일윈드는 뭐냐면요. 테일이 꼬리잖아요. 꼬리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니까 순풍이다.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헤드윈드라 그러면 머리에 부는 바람이니까 역풍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순풍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바람입니다. 순항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에어라인한테 순풍이 불고 있다. 그 순풍이 뭐냐면요. CDC 업데이트입니다. CDC는요. 저번에 한번 알려드린 것처럼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약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질병관리본부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업데이트냐면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요. fully vaccinated니까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그런 개인들은 이제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한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행하기 전에 이제 코비드-19 테스트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셀프 쿼런틴, 자가 격리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이제 fully vaccin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er니까 일단 그 백신을 다 맞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여행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도메스틱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국외로 나가는 트래블러도 마찬가지로 백신만 맞았다면 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리고 갔다 와서도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만약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트래블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테스트를 아직도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단어 fully vaccinated라는 말이요.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는 백신이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백신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만 fully vaccinated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파이저 그리고 바이오엔텍, 모더나 이렇게 세 가지는요. 두 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접종을 한 사람은 이제 fully vaccinated라고 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을 맞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백신을 가지고 fully vaccinated traveler라는 말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파이저나 바이오엔텍, 모더나의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산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백신을 맞고 미국으로 간다면 fully vaccinated traveler가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자꾸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면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를 완전히 끊어버릴 그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설문을 한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먼저 나오는데요. 코비드 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definitely drop it. 나는 더 이상 디즈니 플러스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7%나 되는 사람은 definitely keep이니까 코로나가 종식돼도 디즈니 플러스를 반드시 계속해서 볼 것이다. 계속해서 구독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7%나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데피니티리 드랍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보시면 디즈니는 7% 정도가 나는 그만 볼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구독자 중에 4%만이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되면 나는 넷플릭스는 구독을 해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73% 정도 되는 사람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나는 계속해서 구독할 것이다. definitely keep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그 뒤를 잇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훌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66%가 팬데믹이 끝나도 나는 계속 구독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HB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3%나 되는 구독자가 팬데믹이 끝난다 해도 나는 계속해서 definitely keep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동향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좀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그 이론이 성립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뭐 이커머스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그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이 계속 흘러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의 좋은 모습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가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NBC 뉴스 중에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뉴스입니다. Wall Street's top analysts are backing buy-rated stocks like Facebook and Micron.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그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주식을 지금 백킹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 레이팅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가 375가 찍혀져 있거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무려 27%나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페이스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있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You may not like Facebook, but its stock deserves better, at least 20% better. 당신은 아마도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식은 훨씬 더 올라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2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요한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페이스북의 그 매출이죠. 레비뉴니까 매출이 21%나 올라갔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사실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그 가장 그 수입의 주원이 광고잖아요. 광고 수입이 2020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실이 컸잖아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광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페이스북은 그 와중에서도 매출이 무려 21%나 상승하는 모습을 2020년에 보인 겁니다. 2019년에 대비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팬데믹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그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를 2021년에는요 매출의 상승이 25%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매출이 무려 107.8빌리언이나 된 셈이고요.
어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닝도 마찬가지로 12%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20% 가까운 성장을 어닝 EPS에서 보여줄 것이다.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성장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서 다른 내용을 좀 볼게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시면은 가장 지금 그 올해라든지 내년에 그 발전, 향상이 많이 될 것으로 보는 쪽이 애드버타이징이다, 광고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장은 GDP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면 그 광고 시장도 굉장히 붐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GDP는 1984년 이후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아무래도 2020년에 GDP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광고 시장은 굉장히 그 낙관적이다, 지금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의 애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요, 보통 비딩을 통해서 광고의 그 광고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광고료를 써낸 기업이 광고의 그 스폿을 따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광고 비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2020년에는. 왜냐하면 경쟁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경쟁이 만약에 심화되면 광고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여기서 해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광고비는요 4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광고하는데 40%나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12%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근데 반면에 S&P 500은 20%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페이스북이 S&P 500보다 더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There are plenty of reasons to dislike Facebook. 페이스북을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안티트러스트 로수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프랙티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법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많이 털리는 일도 있었고, 페이스북이 유난히 또 그 개인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허술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딜리트 페이스북이라는 그 운동이 또 일어났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top Hate for Profit이라는 또 보이콧 운동도 일어났었고요. 페이스북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적에 비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ward P relative to S&P 500인데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의 그 PE 레이시오랑 S&P 500 평균 PE 레이시오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17년 전에는, 2016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PE 레이시오가 S&P 500의 PE 레이시오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시오가 지금 2.04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시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요, 지금 현재 보면 1.08, 거의 S&P 500의 평균 PE 레이시오랑 페이스북의 PE 레이시오가 같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그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기업이 S&P 500의 PE 레이시오, 평균 PE 레이시오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시면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조금 그 가치주 쪽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Goldman Sachs recommends these stocks as the economy roars back to life. 자, 이제 그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회복을 틈타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이 된 종목이 다 해서 10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가 11.3%로 가장 비중을 많이 담아라라고 추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4%를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주고 있는 JP 모간, 세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번째가 웰스파고, 다섯 번째가 시티그룹, 그리고 나서 뭐 유니언 퍼시픽이라든지 모간 스탠리,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통적인 가치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그 추천한 그런 수혜주들은 대부분 다 가치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UBS picks 19 emerging market stocks as winners this year. UBS는요. 투자은행인데 스위스계 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UBS 투자은행에서 19개의 종목을 추천을 해준 건데요. 그냥 19개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emerging market이니까 제3세계 그러니까 미국 외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렇게 떠오르는 마켓에 있는 그런 주식들 19개를 추천을 해준 거죠. 이번 올해에 가장 잘 나갈 주식 19개입니다. 어떤 주식들이 추천이 됐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AIA 그룹, 그 다음에 알리바바, 방코 브라데스코도 있고요. 뱅크 만디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반가운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죠. 그리고 삼성 파이어 앤 마린 인슈어런스니까 삼성 화재보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이 두 개나 끼어 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뉴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굉장히 유용하고도 재미있는 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중에는 제 와이프 그 오미주님께서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크 인베스트의 매매 상황을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가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는지 또는 매도했는지 매일매일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 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로 사용하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액티브 ETF잖아요. 액티브 ETF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간다 해도 조금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더 사고 하면서 단기적인 수익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아크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따라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아크 인베스트가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상황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도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크 인베스트가 그들이 이제 그 타임라인이 5년이거든요. 5년 후를 바라보면서 투자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인데, 그러면 어떠한 주식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유 현황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아크와처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와처에 가셔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고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요, 매일매일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아크와처에서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식으로 오는지.
이런 식으로 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많이 산 주식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지금 21%가 늘어났구나. SER이 21%나 저 보유량을 늘렸고요. VUZI가 18.37% 보유량을 늘렸다. 바이두도 10.5%나 늘렸다.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많이 추가 매수했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종목을 많이 줄였는지도 나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10% 이상 줄였고요. 그리고 NXP 반도체 같은 경우는 7.81%를 줄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것 같고, 또 이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유량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랭크가 있잖아요. 이 랭크를 클릭을 하시면, 2번 클릭을 하시면 아크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ETF를 통틀어서 가장 보유량이 많은 종목부터 쭉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1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잖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ETF의 이름도 옆에 나옵니다. ARKK, ARKQ, ARKW 이렇게 세 가지의 그 ETF에 포함된 것이 테슬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 밸류가 3.62 빌리언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아크 인베스트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보유량이 가장 큰 종목은 텔라닥입니다. 텔라닥은 그 ARKK, ARKW, ARKG, ARKF 이렇게 네 가지의 ETF에 골고루 지금 담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보유량을 따졌을 때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 같은 경우는 SQ니까 스퀘어죠. 스퀘어는 ARKK, ARKW, ARKF 이렇게 세 가지의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 네 번째가 로쿠, 다섯 번째가 진로우입니다. 쭉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는 쇼피파이, 일곱 번째가 Exact Science Corporation, 여덟 번째가 바이두, 아홉 번째가 스포티파이, 열 번째가 줌이고요. 11번째가 크리스퍼, 12번째가 투일리오, 13번째 인비테, 14번째가 유니티 소프트웨어고요. 15번째가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16번째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17번째가 SE, C 리미티드, 18번째가 퓨어 스토리지 INC, 19번째 도큐사인, 그 다음에 20번째가요 IOVA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다. 중요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요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이 순위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오미주님이 올려주시는 매매 현황은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사실 더 중요한 정보는 여기 arkwatcher.com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순위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역시 테슬라입니다. Tesla's on watch after deliveries beat a well-bush upgrade. 여러분들 이제 뉴스 통해서 이미 소식은 접하셨을 텐데요. 테슬라의 Q1 1분기 판매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나왔죠.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웰부시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이제 단 아이브즈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보시면은 2021년 한 해 동안 아마도 85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50만 대 정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만 대에서 올해는 85만 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그 기대치를 높여보면 90만 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실적은 디스파이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능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칩이 모자른 상황에서 이렇게 해내고 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죠. 테슬라는 사실
도로 위에 컴퓨터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이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에 그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웰부시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 예상 주가도 올려줬거든요. 보시면은 $1,000까지 올렸습니다. $1,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주가가 661.75거든요. 그러면은 1000 나누기 661.75 해보면요. 51%입니다. 따라서 웰부시의 예상 주가 $1,000가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앞으로 1년 내에 테슬라는 51%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던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오미주님께서 번역하고 자막 올려주신 영상은요 테슬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1사분기에 지금 184,800대를 딜리버리 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브레이킹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esla just out with production and delivery numbers for the first quarter, and Phil LeBeau joins us now with this breaking news. Phil. Andrew, the numbers for deliveries for Tesla in the first quarter far exceeding expectations. The company delivering just under 185,000 vehicles. Now, remember, tha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That's worldwide. So global sales for the first quarter of 184,880 vehicles. That's an increase of 109% compared to the first quarter of last year. The consensus, by the way, was for deliveries of 174,000.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vehicles, the Model 3 and the Model Y, they don't break it down by country in terms of how many were delivered in the U.S., how many in China, or how many in a region like Europe. But they do note that there was strong reception to the Model Y in China. That should not be a surprise as they have ramped up production in China. We have seen sales and deliveries increase there. The big question now, what happens to the consensus estimate for full year deliveries? It currently stands at about 831,000. We do not have an official guidance from Tesla at this point. Will that change when they give their Q1 earnings report? Will they say, look, we expect to deliver 900,000 vehicles this year? Some have suggested 1 million vehicles this year. But make no mistake, this Q1 delivery number, much stronger than expected. Again, Tesla delivering just under 185,000 vehicles in the first quarter. The consensus estimate was for 174,000 vehicles to be delivered.